MCU 창을 여니 창창창 TV 오구나. 2020년 6월 둘째 주 멋진 하루 새날이 밝았습니다. 창창창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이다.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은 또한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은 동시에 생기는 것이요 또 서로 의지하여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독자 여러분, 고통과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됩시다. 화이팅! 네. 자, 오늘의 시니어 공감 톡톡 웰다잉. 네. 네, 소위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웰다잉이란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웰다잉이란 무엇일까? 영어로 well dying, 쉽게 말해서 잘 죽자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걸까? 잘 죽기 위해서는 결국은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비결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산다. 네.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긴 하죠. 네. 또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어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삶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 없이 살아온 사람은 그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도 평안하고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죽음에 대해서 사색하고 죽음과 친숙해지고 신숙해져. 생명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을 인식하고 바른 삶의 가치관을 갖자는 것입니다. 흔히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또 다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장례식만 갔다 와도 아, 죽음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죽음을 생각해서 더욱 열심히 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요, 장례식장에 다녀와서의 네. 생각, 나만의 생각이 아니군요. 네. 많은 사람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생각하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죽음 준비를 위한 실제적인 것도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유언장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장기 기증을 또 하기도 하고 묘자리도 하고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기도 많이들 한답니다. 네. 소희님, 네. 저는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희님도 마찬가지로. 네. 작성했습니다. 네. 작성하셨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 시니어들에게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의향서의 작성은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이 많아요. 네. 어떤 분은 또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하여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하나 둘 이루는 사람도 보고 있거든요. 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또 봉사활동의 시간을 또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조금씩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네, 삶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죽음 교육은 삶을 위한 교육이며 그 제한된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경우 한번 상황을 설정을 해보았어요. 네. 만일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치명적인 의학적인 상처로 인해서 전혀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없는 어떤 의식의 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네. 판단 의사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네. 의학적인 판정을 내리고요. 사실 치료의 과정에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치료적인 효과와 관계없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이 대목에서 연명의료법을 촉진시킨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예, 2008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소연님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폐암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 출혈로 식물 인간 상태가 되자 자녀들은 어머니가 평소에 무의미한 연명치를 받지 않겠노라고 또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사실 의사에게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를 하게 됐죠. 근데 병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재판까지 네. 이르렀고 2005년 5월 이게 대법원의 아유. 승소 판례에 나온 부분입니다. 네. 이 대법원의 판례가 연명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투정되는 경우에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례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 의사가 네.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즉 존엄하게 살 권리도 그럼요. 있지만 네.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네. 환자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런데 이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평소에 건강하실 싶습니다. 때. 본인이 의식이 분명히 살아있을 때 그럼요. 내가 어떻게 죽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되는 그 하나의 방법이 사전 연명 의료의학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사실 이게 2019년 네. 최근에 이게 3월달에 법 제정이 되기 전에는 네. 이게 너무 논란이 많은 사건이었어요. 가족과 그렇죠. 우리 의사 간에 근데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네. 원하지도 않을 수 있는 연명 의료에 대해서 사실 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이 네. 결정을 하게 되는 또 겁니다. 가족이라도 또 다 다르잖아요, 의견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가 있죠.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가족 중에 해봤고 그러시죠? 네. 자신의 의사 결정대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네. 그게 바로 의료법이 개정이 됐던 게 사전 의료 의향서를 연명하는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그 방법 하나죠. 예, 예. 그래서 만 19세 성인이면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언제든지 음. 취소할 수도 있게 이렇게 법 제정이 된 자유롭게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 네, 3월부터 본격 시행이 된 거고 많은 분들이 이에 가담해서 많이 작성해 놓은 거고 그 운동이 활발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연명 의료라는 게 네 가지 부분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의학적으로 네. 임종 과정이 아. 이르렀던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네.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소생 불가능한 아, 상태를 네. 전문 의사가 판단했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항암제 투여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혈액 투석 흥미가 있겠는가?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인공호흡기 착용에 의학적인 시술로서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 의료란다. 네, 이렇게 돼 그렇게. 예,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딱 법에 의해는 담당 의사가 전문의사. 임종기. 임종기라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명의 의사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 최소한의 최소한. 2명 이상의 의사가 네. 판단하니 그만큼 그 제도가 완벽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생명을 그래도 다하는 많은 분들이 이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 상반된 오해를 좀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주 많이 나온 질문이죠. 네. 첫 번째, 아니 사전 의료 연명 의향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도 만약 아하하. 심폐소생술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오해지요. 네. 네,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신분이 필요하다는 경우라면은 해야 되겠죠. 어떤 은퇴인지 네.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오해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도
네. 있는데도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의학적 상태가 됐을 때 환자 본인이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오해하시는 거군요. 예. 안 되죠, 법은. 특히 연세가 드신 네. 노인들 중에 네. 그냥 이 고통을 오래 끌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네. 거예요.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어쨌든 피는 임종기에 해당한다는 거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데 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전제 조건은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없는 네. 인종기. 아, 여러분 너무 무거운 얘기를 많이 네. 했어요. 여러분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해서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러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또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또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또 불의한 일의 발생으로 인해서 나의 의사를 말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어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 가족 중 바로 저도 어머니께서도 이 비슷한 경우에 처했어요. 평소에도 항상 저희들에게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본인이 당사자에 대해서 의식이 잃었을 때 이 가족들의 어떤 결정에 위해서는 산소호흡기를 장착한 채 마지막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이 끝내 자식으로서는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힘주어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네. 자, 소연이 네. 분위기 바꿔서 네. 에야 디야 에야 에 두견이 우는다 누군가 신실로 불러라 나는 주가 만착창살에 고드름 되거라 나는 죽어서 아이가 봄바람 될 거나 에야 리야 에야 에 두견이 울음다 두둥가 신실로 불러라. 한양 양장가. 네. 다음은 건강정보 브라보 시간입니다. 네. 이 소희님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네. 우리 주위에 이런 수술 너무 간단히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백내장. 아, 맞아요. 우리 60대라면 누구나 다 백내장이 있다고. 운동하러 가면서 누구나 네. 이거 하는 수술인데 이거 네. 신중해야 어머나. 되겠어요.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꼭 챙겨 든다는 브라보 마이라이프 건강정보 관장입니다. 네. 부작용 피해 구제 신청이 1위라고 그래요. 네. 최근 3년간 네. 안과 진료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중 네. 백내장 수술 관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네요. 예상 외지요. 네, 3년간 접수된 안과 진료 피해 구조 신청이 84건이었는데 네네. 그중에 40건 정도가 백내장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거의 절반 하죠. 가까운 네, 통계예요. 그중에 또 반 정도가 부작용. 회복 부작용으로 수술 전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각 장애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참으로 이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4건 정도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뇌과질환 이거 시니어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안과 질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고요. 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네, 한번 얘기를 주시죠.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네. 방법이 없어요. 네.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네. 어떤 수술의 긍정적인 효과와 네. 만에 하나 어떤
부작용 등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전문가 의사님과 상의하고 나서 네. 수술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수술 후에는 어떤 정기 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네. 합병증을 예방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많이 신경 써서 백내장 수술할 때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자, 다음은 소통광장 통통! 어르신들의 고사성어와 젊은이의 시세를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통! 네. 소통의 시간입니다. 네. 안분 지조 네. 편안한 나눌 뿐, 알지 조카리죠.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알을 뜻한다. 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더라도 네. 안분지족한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 때 안분지족, 수분 또 수족. 네.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죠. 거기서 우리 소연이 말한 수분 네, 우리가 분수에 맞게 어려워요. 살고 네, 또 나이에 맞춰서 또 분에 넘치지 않고 과하지 않게 네, 또 만족할 줄 한다는 알고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네, 바로 여기서 말한 안분지족도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행복이죠. 네, 편안한 싶습니다. 마음으로요. 우리 다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네, 안분지족합시다. 네, 신조어 시간인데, 아이 정말 이생망 네? 혹시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이생망. 오, 표현이 너무 멋져요. 이생망. 아, 멋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거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어, 저런. 그런 뜻이랍니다. 부정적이고 굉장히 자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이 얘기를 나이 드신 분이 쓰는 게 아니라 문제는 심각한 게 20대의 젊은이들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아니, 이생망. 뭐가 잘못돼서 20대 젊은 나이에 글쎄요. 내 생이 망했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청년 실신 시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청년들이 힘든 그 사회의 단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남은 이거는 생이 너무 많잖아요. 더 지금. 많이 남았고 몇 배로 남았죠. 그런 자체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창사장 TV가 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신조어를 한번 젊은이들에게 선물할까 합니다. 그래요.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20대는 네. 인생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았어요. 남은 생은 네, 흥해라. 네, 그래서 남생흥. 그런 꿈을 갖고 살아야죠. 네,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젊으신 분들 남생흥을 남은 네. 생은 흥하라. 네, 이렇게 그 미래를 창창장 TV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어요. 네. 예, 남은 생이 많습니다. 창창하고요. 네, 자, 다음은 웃음 보따리 시간. 네, 제목이 네. 남편이 꿈이에요. 혹시 그 꿈이 무슨 꿈인가 하면 잘 살아보세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런 꿈입니다. 한번 코너로 가보시죠. 네. 부부가 잠을 자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당신? 안고 꿨어. 왜 그래? 무슨 꿈을 꿨는데 그렇게 소리를 다 지르고 그래요, 당신? 하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 남편에게 부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인데 아니, 그래? 이효리하고 당신이 서로 나를 차지하려고 그런 꿈이었어. 그래서요. 아니 그게 왜 악몽이야? 둘이 싸우면 나쁠 거 없지, 좋지. 말도 마. 왜? 결국 당신이 내가 이효리를 이겼거든. 뭐라고요? 상살이 흔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창창창.